나는 한때 내가 꽤 잘 나가고 있다고 믿었다. 회사를 창업해 대기업에 매각도 해봤다. 자영업으로 넘어온 뒤에는 프랜차이즈 반찬 매장을 오픈하여 전국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이후에는 내 브랜드를 만들어 직영점 6곳까지 늘렸다. 그리고 무너졌다. 그때 무너진 건 사업만이 아니었다. 나는 돈을 버는 방법을 계속 찾았지만 내가 왜 그렇게 돈을 쫓는지는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 시절 나는 모든 원인을 무능에서 찾았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채는데 13년이 걸렸다. 나는 대학생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시작한 이유는 단순했다. 돈 많이 벌고 싶었다. 성공의 기준도 명확했다. 얼마를 벌었는지, 사업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성과가 생길수록 나는 돈이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준다고 믿었다. 매출이 오르면 내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았고, 사업이 커지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원하는 목표를 이뤘지만 만족이 오래가지 않았다. 하나를 이루면 더 큰 욕심이 생겼고, 남들이 잘 된다는 사업에 자꾸 눈이 돌아갔다. 가장 잘 되던 그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그 공허함을 나는 잘못 해석했다. 아직 덜 벌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더 크게 걸었다. 멈추면 뒤처질 것만 같았다. 결국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 자금이 마르기 시작했고 같이 일하던 사람을 정리해야만 했다. 하루 종일 문제 하나를 막으면 다음 날에는 막아야 할 문제가 두세 개로 늘어나 있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그만큼 몸도 안 좋아졌다. 그리고 자금이 다 마른 뒤에야 알았다. 방향을 모른 채 계속 달리고 있었다는 거. 나는 이미 한참 전부터 무너져 있었다. 지금 가장 아쉬운 건 나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보다 남들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쫓았다. 하나를 깊게 만들기보다 더 좋아 보이는 기회를 찾아다니기 바빴다. 그래서 많이 움직였지만 움직인 만큼 쌓이지가 않았다. 나를 힘들게 한 건 일이 많다는 사실 자체는 아니었다. 계속하는데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게 더 힘들게 했다. 나는 노력하면 나아진다는 말을 믿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시기에는 노력과 결과 사이의 줄이 끊어진 것 같았다. 해야 할 일은 계속 생기는데 정확하게 뭘 해야 상황이 바뀌는지를 몰랐다. 도대체 뭘 해야 상황이 바뀌는 거지? 그 질문들을 오래 붙들고 나서야 하나가 보였다. 나는 정말 돈이 필요했던 걸까? 아니면 돈을 통해 내 선택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걸까? 나는 내 진단 결과를 보고 나서야 그 차이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다. 내가 견디기 어려웠던 건 단순히 돈이 부족한 상태만이 아니었다.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태. 전체 그림 없이 눈앞의 일만 반복해야 되는 상태. 문제의 원인도 모른 채 결과만 만들어야 되는 상태. 나는 그런 상황에서 유난히 빠르게 소진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계속 옳은 방향을 찾고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려고 했다. 나는 나중에야 그 움직이는 힘이 욕구라고 이해하게 됐다. 잘 나갈 때도 그리고 무너질 때도 버틸 때도 나는 같은 질문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답하려고 하고 있었다. 내가 가는 이 방향이 정말 맞나? 나를 좀 더 이해하게 되자 처음으로 일할 때의 내 상태를 보기 시작했다. 내가 한 건 거창한 일이 아니었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두 줄을 적었다. 무엇을 하고 기운이 났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진이 빠졌는지. 답을 억지로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날 있었던 장면만 적었다. 며칠이 쌓이자 반복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 내가 에너지를 얻는 순간은 단순히 좋아하는 일을 할 때가 아니었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가 명확해졌을 때였다. 반대로 원인을 확인하지 못한 채 결과만 반복해서 만들어야 될 때는 빠르게 소진이 됐다. 그때부터 해야 할 일 중에 내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했다. 기록은 내게 단서를 보여줬다. 하지만 그 단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건 그 다음이었다. 내 기록을 지금의 공동대표님에게 보여줬다. 그는 오랫동안 사람의 강점과 행동 패턴을 다뤄온 강점 코치다. 내가 겪었던 선택과 실패, 반복해서 붙잡았던 문제들을 이야기했고, 진단 결과와 함께 그 안에서 반복되는 나의 욕구를 짚어줬다. 왜 나는 가능성이 보이면 누구보다 먼저 움직였는지, 왜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는지, 왜 단순한 반복 업무보다 복잡한 문제 앞에서 오히려 집중력이 살아났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 과정을 통해 나는 지난 13년간 반복해온 선택들을 처음으로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 내가 에너지를 얻는 순간들은 우연이 아니었다. 내 욕구가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 행동이 결국 강점이 되어 있었다. 다만 그것을 내 강점이라고 설명할 언어가 없었을 뿐이었다. 이걸 알았다고 상황이 마법처럼 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루아침에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해야 할 일이 줄어든 것도 아니다.
달라진 건 하나였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판단할 기준이 생겼다는 것. 지금의 나는 나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 전보다는 잘 안다. 하루의 끝도 달라졌다. 그 시절에 하루를 보내면 내가 사라지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하루를 보내면 무언가 조금씩 쌓인다는 느낌이 든다. 돌아보면 지난 13년 동안 내 직함은 계속 바뀌었다. IT 회사 대표였다가 가게 사장이었다가 마케터였다. 한때는 그게 자랑인 줄 알았다. 명함이 많아질수록 내가 더 대단해지는 거라고 착각을 했다. 그 직함 중에는 내가 정말 원해서 선택한 것도 있었고 나를 증명하고 싶어서 붙잡은 것도 있었다. 그런데 직함이 계속 바뀌어도 내가 반복하던 일은 같았다. 나의 강점을 알고 나니 내 역할이 더 분명해졌다. 사람들이 겪은 복잡한 문제를 쉽게 해결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최종 방향을 판단하는 일이 나의 업이다. 그 방향을 실제로 진단의 형태로 설계한 사람이 강점 코치인 공동대표다. 그는 오랫동안 사람의 강점과 행동 패턴을 분석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을 통해 사람의 움직이는 욕구를 확인할 것인지, 욕구가 어떤 강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그 결과를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고 사용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지를 설계했다. 나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겪는 문제와 그 방향을 진단의 문항과 분석, 해석 체계로 만들었다. 한 사람의 경험만으로 만든 서비스가 아니다. 현장에서 반복해서 발견한 문제의식과 사람의 강점과 행동 패턴을 오랫동안 다뤄온 전문성이 만나 만들어진 진단 서비스다. 내가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중요한 선택 앞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다. 돈만 쫓을 때는 돈을 벌어도 방향이 생기지가 않았다. 결국 밖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내가 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인지부터 이해해야만 했다. 한 가지는 꼭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혹시 지금 해야 할 일은 알겠는데 마음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 남들의 기준에 맞춰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이게 정말 맞는 길인지 모르겠는 사람, 아니면 오늘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같은 자리에 돌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결론 내지 않았으면 한다. 어쩌면 힘이 부족한 게 아니라 힘을 쓰는 방향이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이제 더 열심히 해야 하는지를 묻기 전에 먼저 방향을 물어볼 차례다.